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이번 주에 새로운 코너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의 코너는 라디오 재판정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여기 스튜디오 재판정으로 가지고 오는 건데 양쪽을 대변하는 변호인들의 변론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배심원이 되시면 됩니다. 자, 판결 내릴 준비하시고요. 2번호로 보내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의 문자는 저희 제작진들이 계속 집계를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변호인 이 자리에 모시죠. 먼저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그리고 새정치연합 대변인까지 지냈던 분이세요. 금태섭 변호사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얼굴 좋아지셨네요. 예, 정치를 떠났더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의 수석대변인을 4년간 맡아온 분이세요. 노영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아침에 바쁘지 않으셨어요? 밥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밥 다 해놓고 나오신 거예요? 네네. 두 분도 인사 한 분 안 하셨어요? 처음 보시는 사이시죠? 예, 저는 워낙 금 변호사님 유명하셔가지고 아는데 저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변협의 대변인이십니다. 법정에서는 왜 저 변호사들끼리 크게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법리를 가지고. 예. 저는 궁금했던 게 그러면 법정 밖으로 나오면 판결 끝나면 인사해요? 서로 어때요? 일단 우아하게 인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감정이 치받쳐서 본인이 마치 당사자인 것처럼 빙의가 되면 약간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말로 쌩깐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만 확 와닿긴 하네요. 그래. 밥 먹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인사는 하는데 저는 이제 형사재판 많이 들어가니까 검사하고 이렇게 상대할 때가 많은데 되게 후배들이니까 이제 인사도 하고 하지만 서로 기분 나쁜 표시는 내죠.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법리로 다투실 때는 냉철하게 다퉈주시고요. 나갈 때는 악수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네. 웃으면서. 과연 될까요? 금태섭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두 분. 그나저나 금 변호사님. 오늘 주제는 아닌데요. 예. 제가 오늘 금 변호사님 만나면 꼭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그 마약 사건. 예. 다들 이거 봐주기 재판이다. 형량 너무 적다라고 하는데 예. 금태섭 변호사께서는 SNS에다가 그 형량 별 문제 없다. 예. 이거 적당한 거다. 이런 글 쓰셔서 난리가 한바탕 났습니다. 이런 사건을 보고 이제 공정하게 처리됐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려면 예. 그 김무성 대표 사위다 이런 신분을 딱 빼고 그냥 사건만 놓고 이 15번에 걸쳐서 마약을 투약한 사범이 일반적으로 어떤 형을 받는지를 보면 되는데 거의 절대 다수의 투약 사범이 초범일 때는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받습니다. 아니 근데 15번이나 투약했대요. 그것도 코카인, 물뽕, 필로폰 다 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는 모발 검사나 소변 검사로 알 수가 있는데 몇 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범이 많이 잡혔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나온기 때문에 이제 기소 자체가 열몇 번으로 되는데 한 번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여러 번 한 경우가 많거든요. 한 자리에서 여러 번. 예, 그래서 그게 횟수에 따라서 양형을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우연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전과가 있는데 또 했는지 하는 거지 이렇게 몇 번 했는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대개 우리나라 마약 사범의 거의 전부가 히로뽕 아니면 대마인데 코카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종류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집행유예 중에 가장 높은 형이라고 했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은. 맞아요. 그게 이제 고려된 것인데 제가 이제 조심스러워서 이제 절대 다수가 집행유예 이하라고 하긴 했지만 아마 투약 사범 중에 첫 번째 실형받은 케이스는 한 명도 못 찾을 겁니다. 진짜요? 예. 노영희 변호사님, 지금 약간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듣고 계셨어요? 네, 저희가 알기로는, 물론 이제 양형 기준을 정해놓고 그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서 그 판결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분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2년 반 동안 투약을 했고 집에서 발견된 주사기만 17개. 맞아요. 주사기. 네, 게다가 15번 투약했다고 하지만 아까 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몇 번 했는지 모르는데 15번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는 최소 15번이지 사실은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는 게 추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그 마약에 관련해 가지고 10회 이상 투여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실형 쪽으로 좀 더 무게가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이번 그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양형 인자가 이 당사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않을 수가. 금태섭 변호사님 왜 웃고 계세요? 아니요, 이제 그 마약 사범을 놓고 보면 가장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제일 무거운 것은 제조입니다. 히로뽕 공장 차리는 거. 그리고 그다음이 밀수하거나 판매하는 거. 투약 사범은 제일 가볍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무거워도 저도 그 예전에 정말 여러 명을 구속을 했는데 집행유예 이하로 되죠. 알겠습니다. 저 이제 뭐 금 변호사님 의견이 워낙 독특한 이제 의견이었다 보니까 좀 오래 말씀드렸는데 저는 약간 요거 하나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혹시 이게 좀 정치적인 음모론 같은 거 뭐 이런 게 좀 깔려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알려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좀 기본적으로 이상한 게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김무성 대표의 사위였으면 검사가 알았을 겁니다. 옆에 있는 공범이라도 얘기를. 근데 이때는 아니거든요. 김무성 대표의 딸의 남자친구에 불과하죠. 근데 이 뽕쟁이란 말을 써서 미안하지만 뽕사범을 잡아가지고 애인의 아버지가 누군가까지 보지는 않는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나왔는지는 좀 저도 의문입니다. 예, 아까 뭐 일각에서 도는 이야기, 뭐 흔들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있는데 그런 의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 일단 맡기기로 하고요. 오늘의 이슈로 들어가 보죠.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 바로 이혼을 두고 어제 내려진 대법원 판결입니다. 지금까지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응해주지 않으면 바람핀 사람은 평생 이혼 못합니다. 이게 이른바 유책주의죠. 그런데 이거 문제 있다. 결혼이 이미 파탄 난 거면 바람 피웠든 뭐 했든 이혼이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 이게 새로운 주장, 이른바 파탄주의입니다. 어제 대법원은요. 바람 피운 사람은 이혼 요구할 수 없다는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유책주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7대 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 의견이 거의 팽팽했다는 거죠. 국민 여론도 지금 거의 반반입니다. 자, 우리 라디오 재판정에 올려보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요. 문자 보내주세요. 파탄주의, 유책주의, 뭐 혹은 금변호사, 노변호사, 금변노변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의 결과 제가 소개하죠. 자, 두 변호사님 입장부터 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네네. 어느 쪽이세요? 저는 유책주의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리고 금 변호사님은? 네, 저는 파탄주의를 지지합니다. 이미 결혼 끝났으면 이혼하게 해줘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금 변호사님부터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파탄주의 주장하면은 마치 바람 피운 사람을 옹호하는 것처럼 비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람 피우고 가정을 깬 사람은 혼이 나야죠. 파탄주의라 취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입장은 아닌데 예. 문제는 그럼 그 벌을 주는 방법이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완전히 혼인이 끝났고 어떤 경우에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까지 했는데 이걸 법적으로만 결혼이라는 테두리에 가둬두면 그 바람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미 끝났는데 계속 법으로만 묶어두면. 그렇죠. 어제 그 대법원 판결이 난 그 사안 자체도 그런 건데 이 부부가 1998년 정도서부터 이제 찢어져 가지고 이 남자가 바람핀 케이스입니다. 이 남자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거의 15년 이상을 지금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따로 살아요. 그래서. 예, 그 미성년인 자녀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법률상의 가족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람 피운 남자한테는 이 원래 아내한테 큰 손해배상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보완을 하면 되지 이걸 법률이 꼭 형식적으로 해야 되나. 과거에 대법원이 유책주의를 취해왔던 것은 첫째로는 남자들이 바람피고 아내를 쫓아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보장도 안 해주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분리해지지 않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혼 자체가 사회적으로 낙인이 돼서 불명예였는데 지금 그런 인식도 변했기 때문에 파탄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탄주의. 노영희 변호사님은 왜 그래도 유책주의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가장 상식적으로는 잘못한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성실히 노력한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는 입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이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파탄주의를 허용하게 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약한 이 약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을지가 사실 문제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금 변호사님.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이것까지 허용해주면 이거 상대 배우자는 너무 많이 잃는 거 아니냐? 노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들리는데 간통죄는 폐지되기 전에도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노 변호사님 맞아요? 네,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파탄주의를 취하고 나서 현재는 우리나라가 사실 유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금 변호사님,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우리나라와 같이 유책주의를 취하던 많은 나라들이 파탄주의로 바꿨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간통죄 없어지고 파탄주의로 바꿔도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랑 비슷한 거지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외국의 경우에는 위자료라던가 이 재산 관련된 부분이 조금 우리나라하고 시스템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 그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불해야 되는 위자료의 액수나 이런 것들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남편의 잘못으로 여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뭐 위자료 3천만 원. 위자료가 적다. 20년 산 사람은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라면 외국하고 그냥 비교한다는 건 좀 불가능하다는 우리나라의 거죠. 수준이 지금 그렇지가 않다. 그렇죠. 보상 수준이. 예, 맞습니다. 변호사님. 예, 그 손해배상 액수는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근데 법원에서 그건 판결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판결로. 이혼하면은 그 손해배상 그 바람핀 사람에게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 액수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굉장히 낮게 해줬는데 그걸 높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노 변호사님 높여주면 된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법원에서 결정이나 판결을 내릴 때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위자료 시스템을 예전에는 사람이 죽어도 불법행위에서 죽어도 5천만 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요즘 이제 1억까지 올랐지만 그런 식으로 기준을 함부로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뭐 높여도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 간통죄 폐지 이후에 사실 높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무시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는 거죠. 현실을 무시하지 마시래요. 그런데 저도 현실을 더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결국은 법원이 이래서 위자료 액수 못 올린다 뭐 어떻다 시스템 문제만 얘기하지만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이 두 번째 가정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자녀. 예, 새로운 가정에서 새로 바람피지만 이제 어쨌거나 그 가정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거기서 자녀가 낳는데 아무 죄 없는 자녀들이 이제 탄생했다는 거죠. 예, 이거는 그 혼인외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현실을 도외시한 거 아닌가. 실제로 많은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이런 자료 같은 거 나온 거 있나요? 글쎄요. 그런 자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보통 이제 쉬쉬하니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꽤 많을 거라는 상정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시죠? 여러분이 배심원이 되시는 겁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자유롭게 금변, 노변, 유책주의, 파탄주의 잘 모르시겠으면 여자, 남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이야기 이어가 보죠.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미 따로 한 15년을 살았어요. 나와서. 그리고 거기서 자녀까지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은 혼외자라는 이름 주민등록에도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버지 주민등록에도. 아니죠. 올라가요? 당연히 인지가 되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는 올라가죠.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래 어쨌든 이 아이는 혼외자라는 이름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이혼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전처랑. 네, 그렇죠. 이제 뭐 법리적으로 따져봐도 그 세계적으로 파탄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고 심적으로도 치사하게 나랑 살기 싫다는 사람하고 굳이 같이 살자고 구차하게 매달리는 것이 옳으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 따라가지 못하는 이 시스템을 바꿔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아직까지는 유책주의 입장을 취해야만 그 사회 경제적으로 약자인 그 본 배우자, 그다음에 그 자식들, 본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식들. 그러니까 왜 새로 생긴 자녀만 생각하냐. 그렇죠. 그럼 본 배우자의 전 배우자의 자식은 어떻게 하느냐. 네,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전에도 혼인을 계속하려는 의사 없이 보복 감정이나 오기만으로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라도 이혼을 인용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이제 많이 바뀐 거라서 이제 좀 세계적으로 변하는 추세에 있다고는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시기상조. 금 변호사님. 그렇죠. 글쎄요, 이제 그 전에는 부모가 이혼하면은 애들이 시집장가 갈 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혼하기로 합의해 놓고도 애들 자녀 결혼시킨 다음에 하자. 그랬어요. 이런 게 많았는데 90년대 이후로 우리 사회에 이혼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은
스스럼 없이 돌싱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물론 이 부부한테 원래 그 혼인 중에 가졌던 두 자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옛날 우리나라의 그 사회 인식이 그 이혼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었을 때는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혼인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상 아빠가 집을 나가서 이 사람이 그 15년간 나가 살면서 양육비는 계속 보내줬거든요. 한 양육비는. 2년 전까지. 예. 그래서 이혼하고 양육비 받아서 사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가정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법이 꼭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묶어줘야 되는지.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의문스러운 게 이 남자분께서 그동안 2년 전까지 양육비는 어쨌든 보내주고 예, 양육비 잘 하시다가 예.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혼을 청구하셨을까요? 계속 하고 싶었는데 참으셨던 거 그러니까 참았는데 분위기 바뀔 때까지. 예, 갑자기 이걸 청구하신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속 문제라든가 이제 법적인 문제가 걸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이제 해줘야 되는 것인데 되죠. 그냥 돌아가시게 되면 예. 상속이 지금 그 법적인 배우자와 그 자식들 그리고 또 물론 혼외자인 이분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 아마도 그 새로운 부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사실 대책이 마련되지 않거든요. 자, 지금 청취자 문자 지금까지 들어오는 스코어로는 유책주의 쪽이 조금 많은 느낌인 것 같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집계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계속 보내주시고요. 정리를 좀 우리가 서서히 해봐야 될 텐데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그러니까 바람 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유책주의 이 입장이 계속 유지돼야 하느냐. 아니면 이미 깨진 결혼 생활이라면 이혼하게 해줘라. 파탄주의. 이 결론. 자, 마지막 여러분의 변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금 변호사님 먼저 하시겠어요? 예, 지금 노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지금 이 판결문을 보면은 이 당사자가 신장투석을 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이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려고 이혼 소송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이혼을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새로 이분을 만나서 20년 가까이 애까지 낳고 산 이 새로운 부인 전혀 상속을 못 받습니다. 하나도 못 받아요. 하나도 못 받습니다. 한 푼도. 근데 그 파탄주의로 가게 되면 원래 부인한테는 이 재산 분할 청구에서 절반 정도가 가고 예. 그 나머지를 가지고 상속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거군요. 예. 전처랑 후처를. 그렇죠. 그런 면을 고려할 때 대법원도 이 파탄주의 자체가 도덕적으로 틀렸다거나 뭐 이렇게 비난한 것이 아니고 다수 의견도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된다. 다만 준비가 부족하다. 지금은 아니다. 예, 아니 그거기 때문에 결국은 파탄주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의 어제 판결이었는데 금 변호사는 지금도 맞다. 예, 지금도 맞다. 자, 예. 노 변호사님. 네, 사실상 이런 경우는 사실상 재산을 미리 증여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다 빼돌리기 때문에 현재 배우자에게 사실 상속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현실 가사 재판을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저희가 뭐 찾아보면 그래요? 재산이 없어요. 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금 변호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동감하시는 아니요, 뭐 그렇지 않아요. 이 사건의 경우 마지막 제가 한마디 하면 이제 재판 양구관들께서도 처음엔 파탄주의 입장이 사실은 더 우세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공개 변론을 열었는데 열어놓고 보니까 아직까지는 안 되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유책주의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이런 판결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파탄주의가 당연히 우세하고 그쪽으로 판결이 나겠죠. 하지만 파탄난 결혼은 이혼시켜줘야 된다. 그렇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놓고 나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게 일반적인 법리이고 또 사람들의 감정이다. 노영희 변호사는 시기상조, 금태섭 변호사는 지금도 충분하다. 자, 지금 청취자 문자가 막 쏟아지고 있어서요. 지금 끝으로 가니까 더 쏟아져서 막 밖에서 분주하게 집계 중인데요. 예, 금 변호사, 노 변호사 재밌네요, 이거. 아니 우리가 법리에 대한 거는 사실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잘 모르고요. 근데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런 거구나. 뭔가 좀 개념이 잡히는 느낌. 실제 사연을 알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네요. 예, 우리 라디오 재판장 열면서 조금씩 더 좋게 좀 변화를 시켜 가보죠. 예. 자, 집계됐나요? 밖에 집계됐습니까? 배심원 집계됐어요? 예, 됐답니다. 두 분의 변론이 진행되는 중에 들어온 청취자 문자 부지런히 집계를 했는데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뉴스쇼의 청취자 배심원들은 26대 74, 26% 대 74%로 노영희 변호사, 유책주의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성공보수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 이거 자꾸 치니까 정신 번쩍 나네요. 예, 유책주의가 그러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다 쪽이 저는 팽팽할 줄 알았는데 상당히 압도적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바람 핀 사람들 누구나 싫어하죠. 가족을 깨고 하니까 저도 마치 제가 바람 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거 절대 아니고 네. 지금 주부님들이 특히 좀 많이 듣고 계셔서 더 이런 쪽이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유책주의 우리 청취자들 의견입니다. 예, 뉴스쇼 청취자들은 그쪽에 손을 들어주셨다는 거. 뉴스쇼가 개편을 맞아 새로 마련한 코너 라디오 재판정. 금태섭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두 분. 오늘 처음 함께한 소감이 어떠셨어요? 노 변호사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고요. 네. 앞으로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오시면 돼요. 네. 저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점도 많고 예. 잘하시네요. 재산 빼돌리는 거? 두 분이 지금 여러분은 화면을 못 보셨는데 아주 눈에서 불이 반짝반짝 불꽃이 튀었습니다. 다음번엔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지 생각 좀 해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